사실 이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책은 되게 재미있고 밝은 그러니까. 그런 되게 재미있고 뭔가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공교롭게도 둘 다 이렇게 나란히 뽑은 게 죽음에 대한 문장이어서 사실 생각보다 이 책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기는 하죠.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꼭 죽음이 아니어도 살짝 가라앉는 저희 이제 분위기 네. 전환 겸 네. 겸 있는 근데 문장이 그 다음 것도 죽음이야. 웃으면 안 되지만 이 죽음은 저희는 도넛형 인간들이라서 네. 어쩔 수 없습니다. 어두운 죽음은 아니고요. 네. 죽음이 꼭 어두운 건 아니니까. 아닌가? 그렇죠. 사실 이건 아까 제가 좋았다고 얘기한 은은 고령 사람인데 라는 그 글과 그 안에서 뽑은 문장인데 읽어드릴게요. 네. 51쪽에 있습니다. 소설을 쓰다 보면 결국 연지 시살지 신연 26 이 10글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. 살아오면서 꽤나 많은 글자를 써왔지만 이 10글자에 육박하는 글자를 쓴 적은 없었다. 여기까지인데 사실 뒤에 문장들 이어지는 게 좋거든요. 근데 여기까지 자른 이유는 이 10글자에 육박하는 글자를 쓴 적은 없었다. 이게 굉장히 저한테 좀 힘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글을 쓰는 김현수는 지금 소설가로 그래도 꽤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상태에 쓴 글인데 이 연지시설지 신연 26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고령 사람이라는 은에 대한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10글자죠. 근데 실록은 왕이 그 정직함을 미워해서 결국 그를 죽이니 그 나이는 26세 때였다. 이게 이제 연지시설지 신연 26이라는 10글자에 담긴 그의 죽음에 대한 전부인 거예요. 근데 이 10글자 속에 그 26살의 인물이 정직함 때문에 왕에게 미움을 받아 죽었다라는 그 강렬함이 있기도 하고 이 앞에 이제 은은 고령 사람인데로 시작하는 문단이 또 인용이 돼 있긴 해서 은이라는 사람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더 들어가긴 한데 그러니까 이 소설가로서의 김현수 자체가 이 10글자라는 거에 담긴 누군가의 삶이잖아요. 그거를 표현하는데 이 10글자만큼의 무게나 파워를 자기는 아직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솔직하기도 했고 저도 이 연지시설지 신연 26이라는 말에 좀 압도된 게 있었어요. 사실은 이거는 공식적인 문헌에 남긴 글이라 문학적인 글이 아니잖아요. 그쵸. 근데 왜 저희가 아까 녹음하다가 중간에 어떤 밖에 지나가는 분의 말이 들려서 그 녹음이 잡힌 게 있는데 듣고 웃었던 게 지금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전화 통화하시면서 지나가는데 그치 마트에 가는 게 쉽지 않지 이 멘트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거는 전혀 어떤 다듬어진 말이 아닌데 그런 말들이 저한테 좀 쏙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쉽지 않지라는 말에 좀 꽂혔던 거거든요. 아까 순간적으로. 이게 전혀 우리가 문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예술이 아닌 문장이나 표현에서 훨씬 더 다른 차원의 품격 같은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정말로 이 건조한 이 10글자 안에 담겨있는 것만큼의 글을 쓰고 싶은 마음과 함께 이 글자에 압도되어서 이 문장에 눈이 갔고 이 대목 다음에 있는 내용은 그건 거예요. 자기가 큰 얘기에만 관심을 뒀는데 20대가 지나고 나니 조금 읽어드리자면 삶의 한쪽 귀퉁이에 남은 주름이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다. 그러니까 이 연지시설지 안에 담겨있는 이 은이라는 사람이 김현수 작가의 표현대로면은 어떤 귀퉁이에 남아있는 주름이나 흔적과 같은 건데 정말 몇 글자로 표현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주름에 이제 눈이 간다라는 것 자체에도 좀 압도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회의 때 얘기 드렸지만 그 외 해밍웨이가 쓴 짧은
문장으로 되는 소설 네. 뭐 아기 신발 사용한 적 없음. 없음. 이 문장이 엄청나게 유명하고 좋은 사례인 것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뭔가 저는 그것 이상이 압도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사실 죽음에 대한 뉘앙스 때문에 회고되는 거잖아요. 계속 이렇게 회자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문장 자체와 이 글에서 느껴지는 압도 덕분에 이 문장을 좀 고르게 됐습니다. 그럼 좀 다음 문장을 또 네. 읽어드리도록 할게요. 네. 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. 하지만 우리 모두에겐 남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? 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일이 반복되는 한 슬픔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. 아이는 구급차를 못 쫓아왔네. 라는 문장은 그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는 슬픔의 한 모습이다. 시간은 그렇게 지속된다. 약간 좀 계속 좀 슬픈 내용들이 네. 반복이 되는데 슬픈 거 좋아하시죠? 근데 그거를 막 네. 탐닉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게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슬픔의 모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슬픈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니면 슬픔으로 인해서 탄생된 어떤 문장이나 예술작품 이런 것들을 보거나 꼭 슬픔이 막 슬프다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과정, 고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슬픔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저 개인적으로는 슬픔보다는 좀 화가 많은 사람이라 그거를 어떻게 잘 다독일 수 있는지가 오히려 좀 슬픔보다 다른 차원의 저의 개인적인 화두여서 그렇게 슬픔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내가 슬픔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. 근데 저희가 또 제가 다 고른 다음 문장도 사실 슬픔에 대한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 지금 제목님이 소개해 주신 문장은 이 여기서 소개되는 하이쿠 자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 연지시설지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도 함축적인 표현이잖아요. 결국엔 네. 다 한자어를 썼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함축일 수도 있긴 한데 김은수 작가 자체도 문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좋은 문장이 꼭 길지 않아도 그러니까 단문이 좋아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인데 좋은 문장이 그러니까 그 좋음이 길 필요는 없어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소개된 하이쿠라든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조선 왕조실록의 문장이 좋은 예인 것 같아요.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해밍웨이. 네, 그러니까 정확하고도 군더더기 없음이라는 거에 대한 사례들이 그 앞에 말씀드린 문장과 여기 이제 등장하는 하이쿠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는 구급차를 못 쫓아왔네 라는 거는 이 하이쿠에 대해 좀 설명이 담긴 대목을 읽어보시면 어떤 건지 네.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구급차는 이제 엄마가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실려가는데 아이가 차마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마가 아이가 쫓아오고 있는 걸 듣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하이쿠를 쓴 시인이고 아이의 소리가 어느 순간 들리지 않으니까 내 아이가 못 쫓아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의 이제 죽음에 대해 예감을 하는 시기인 건데 그래서 아이는 구급차를 못 쫓아왔네라는 그냥 사실을 드러내주는 문장임에도 네. 그 안에서 슬픔의 큰 구덩이 같은 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그 슬픔이 이 문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예감 같은 것들이 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